내 나이 50,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잘 자란 아이들, 평생 함께한 친구까지 잔잔한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죠. 사람들은 저를 가진 것 다 갖춘 여자, 복이 굴러들어온 여자라 칭송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이 끓여주는 커피를 마시며 저는 이 완벽한 삶이 영원하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두 마리의 독사가 제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너무 오랜 시간에 걸렸습니다. 그 독사는 바로 제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 준호, 그리고 50년의 세월을 함께 나눈 친구 수진이었습니다. 그들의 배신은 단순한 불륜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저의 재산을, 저의 명예를, 저의 삶의 뿌리 자체를 송두리째 뽑아내려는 치밀하고 잔혹한 공모였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미소와 친절은 연기였고 그들의 다정한 말 속에는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기만극을 보면서도 차마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댐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파렴치한 자들, 내 인생을 짓밟은 대가는 지옥불에서 3초 만에 받게 될 겁니다. 저는 그들이 가장 희망에 부풀어 오르는 순간 그들의 심장에 정확히 복수의 칼날을 꽂아 넣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지옥 같은 연극의 최종막이 오르기 직전 그들의 죄와 저의 치밀한 복수 과정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저를 가진 것 다 갖춘 여자라고 했습니다. 50년 지기 친구 수지는 매일같이 찾아와 저를 부러워했죠. 미경아, 너 정말 복 받았다. 이렇게 좋은 남편에 이렇게 큰 회사까지. 난 너처럼 살고 싶어. 저는 그저 이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참 좋은 아내, 참 좋은 친구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평소 남편 준호는 저에게 고가의 선물을 주며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없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 라고 말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하고 급해 보였습니다. 잦아지는 출장과 회식 핑계, 늦어지는 귀가, 그리고 옷깃에 묻어오는 낯선 향수 냄새. 처음에는 설마 우리 남편이? 하고 넘겼지만 의심은 독처럼 저의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귀가한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저는 그의 양복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명함, 영수증, 그리고 낯선 여자의 머리카락 한 올. 저는 그 머리카락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것은 수진의 태도였습니다. 수진이 저희 집에서 저 몰래 금고 위치나 서류를 훔쳐보는 듯한 은밀한 행동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 갔다 오니 수진이 남편 서재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야? 라고 묻자 수진은 당황한 듯 헛기침을 하며 아, 화장실 찾다가 길 잃었어. 라고 둘러댔습니다. 그 순간 제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왔습니다. 제가 다시 묻는 말에 수지는 오히려 내 남편이 얼마나 널 끔찍이 아끼는데. 매번 너 얘기만 하더라고. 나까지 질투날 정도라니까. 호호. 라며 과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웠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완벽한 삶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남편의 고급 차량을 청소하던 중 조수석 밑에서
구겨진 영수증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부티크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지방 출장을 간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영수증을 쥘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제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저는 남편에게 직접 따지는 대신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촉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댐을 지키려 했던 저의 인내심의 댐에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친구의 은밀한 대화를 기록하기 위해 집안 곳곳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고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 SD카드를 몰래 교체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초소형 녹음기는 손톱만 한 크기였고 저는 그것을 거실 화분 뒤, 침실 액자 뒤 남편 서재 책장 틈에 정교하게 숨겨놓았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참 좋은 아내가 아닌 복수를 설계하는 여자로서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새벽 남편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저는 서재로 숨어들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헤드폰을 귀에 꽂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들려오는 남편 준호와 친구 수진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불륜 사실을 넘어 그들의 대화는 저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잔혹한 계획이었습니다. 준호야, 미경이한테서 빨리 벗어나야 해. 내 회사 지분도 곧 내 손에 들어올 거고, 넌 이제 나만 믿으면 돼. 내가 미경이한테 건강이 악화됐다는 핑계로 명예 신탁 서류에 사인하게 했어. 바보같이 곧 도장 찍을 거야. 하, 걱정 마. 그 멍청한 미경이가 뭘 알겠어. 50년 동안 내 등골 빼먹고 산 데가 이제 제대로 치르게 해줄 거야. 그 멍청이가 아버지한테 받은 주식, 명의를 나한테 옮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기가 얼마나 너를 믿는지 아니? 걱정 마. 내가 기술 이전을 위해 당신 명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도장 찍을 거야. 그 순진한 것이 의심도 안 할걸. 저는 경악했습니다. 50년 지기 친구라는 이름으로 제게 보였던 수진의 모든 친절이 저를 완전히 벗겨먹기 위한 도구였음을 알았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멍청한 미경이라는 세 글자는 저의 영혼을 난도질했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호텔 침대에 누워 저를 조롱하며 웃었습니다. 저의 말투를 흉내내며 저의 순진함을 비웃으며 저의 재산을 나누는 계획을 세밀하게 짰습니다. 50년 동안 쌓아온 저의 인내심의 댐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저앉아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제 눈을 채웠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블랙박스 영상을 USB에 복사하고 모든 녹음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그들이 저의 행복만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더 확인하니 그들은 저의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고 수지는 우리 회사의 중요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까지 빼돌려 남편에게 넘기려 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은행 통장을 몰래 만들어 자금을 빼돌리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 통장으로 3억 더 빼내. 어차피 미경이는 돈 관리에 관심도 없잖아. 기술 자료는 내가 이미 복사했어. 특허 출원만 하면 우리 거야. 저는 화면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저는 멍청한 미경이가 아닌 지옥을 설계하는 미경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조롱한 만큼 저는 그들에게 100배, 1000배의 고통을 돌려줄 것입니다. 저는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숨기고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는 저의 분노를 매일 최고치로 끌어올렸습니다. 수지는 일주일에 3번씩 저희 집에 찾아와 커피를 마셨고 제 앞에서 남편 준호와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진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명품 가방을 들고 화사하게 웃으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미경아, 내 남편이 너 없이 얼마나 외로운지 아니? 요즘 야근도 많이 하던데. 내가 옆에서 위로해줘야지. 걱정 마, 친구로서 잘 챙겨줄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위로라는 단어가 이렇게 역겨울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차를 내왔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야. 저녁에는 남편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저는 그것이 연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 요즘 건강 안 좋잖아. 병원에서도 정밀 검사를 받으라고 했고. 혹시 모르니 이 회사 지분 내 이름으로 명예 신탁 좀 해놔. 당신 안전을 위한 거야.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상속세도 문제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차를 내왔지만 속은 이미 끓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의 재산을 탐내는 대화, 저를 조롱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남편이 건넨 명의 신탁 서류는 당연히 제가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문 감정사를 통해 서류의 내용을 모두 복사하고 그의 서명 습관까지 분석하며 위조 가능성을 파악했습니다. 혹시 그들이 제 도장을 몰래 훔쳐 위조할 가능성에 대비해 저는 은행과 법무사 사무실에 본인 직접 확인 특별 요청까지 해두었습니다. 이 고구마 같은 일상 속에서 저는 철저하게 약하고 멍청한 아내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남편이 일부러 흘리는 회사 정보에 불안한 척 반응하고 수진에게는 너밖에 없다며 더욱 의지하는 척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일부러 수진 앞에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수진아, 요즘 준호가 날 피하는 것 같아.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에이, 무슨 소리야. 내 남편이 얼마나 널 사랑하는데. 그냥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 거겠지. 저는 그녀의 거짓말을 들으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고 승리의 확신에 취해 방심했습니다. 복수는 뜨거울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가장 희망에 부풀어 있을 때 심장을 정확히 겨누고 쏘아야 합니다. 그들의 기쁨이 곧 그들의 파멸이 될 것입니다. 이 치밀한 설계는 남편의 회장 취임식 날 그들의 코앞에서 펼쳐질 지옥이 될 것입니다. 저는 비밀리에 최고의 변호사 팀을 고용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로펌, 승소율 98%를 자랑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감정적인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첫 미팅은 변호사 사무실의 비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모든 증거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녹음 파일, 은행 거래 내역, 기술 유출 증거까지. 사모님, 이 자료들은 결정적입니다. 남편분은 회장님께 물려받은 지분이 없으십니다. 모든 지분은 사모님께 상속되었고 남편분은 전문 경영인이셨을 뿐입니다. 법적으로 남편분은 회사 주식 일주도
보유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남편이 제 명의로 받은 대출은요? 명백한 사문서 위조와 사기입니다. 이 녹취록과 해킹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남편 준호가 몰래 제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비자금으로 조성했음을 폭로했습니다. 저는 이 비자금의 출처를 파고들어 준호의 수십억대 횡령 사실까지 포착했습니다. 회사 법인 카드로 개인 명품을 구매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해외 계좌에 숨긴 흔적까지 모두 찾아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사기. 최소 징역 7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친구분의 기술 유출건은 산업 스파이 혐의로 가중 처벌됩니다. 좋아요. 그들의 인생 자체가 파멸해야죠. 법적인 구멍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세요. 친구 수진이 훔치려던 차세대 배터리 기술의 등록 과정을 제가 미리 파악하고 수진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려던 서류를 역이용했습니다. 저는 회사 법무팀을 통하지 않고 개인 변리사를 고용해 수진보다 하루 먼저 기술 특허를 저의 명의로 등록 완료했습니다. 사모님, 이제 친구분이 특허 출원을 하면 즉시 특허 침해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함정이네요. 모든 재산과 주식은 이미 철회 불가능한 공익재단 기부 계약을 마쳤습니다. 억 단위가 아닌 수백억 대의 회사 전체 주식과 부동산, 준호에게 남긴 모든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전 재산을 기부하시겠습니까? 이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괜찮아요. 제게 남은 건 이 복수뿐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기부 시점은 남편의 취임식 연설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1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지옥이 그들의 코앞에 펼쳐질 테니까요.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복수에 쏟아부었습니다. 남편과 친구가 가장 행복해하는 그 순간, 그들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취임식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저의 마음은 차가운 겨울처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고 저는 그의 뒤에서 재킷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준호는 넥타이를 매는 저를 뒤에서 안으며 달콤한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회장이 됐어. 정말 고마워. 앞으로 호강시켜줄게. 해외여행도 가고 내가 갖고 싶던 별장도 사줄게. 저는 거울 속 그의 가증스러운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호강이요? 당신이 받게 될 것은 지옥입니다. 저는 남편 몰래 작은 USB를 핸드백에 챙겼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이 1년간 나눈 모든 추악한 대화와 횡령 증거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 준호는 기분 좋게 콧노래까지 불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3시간 후면 모든 게 끝나. 예식장 로비에 도착하자 수진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빛났고 손에는 명품 클러치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곧 회장 사모님 되시네. 축하해. 넌 이제 그냥 편하게 놀고 먹으면 돼. 난 이제 이 회사 안주인으로서 할 일이 많아. 기술 이전 건도 처리해야 하고. 고마워, 수진아. 내 덕분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됐지.
정말 고마워. 수진과 준호는 제 말의 진정한 의미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귀빈석에 앉아 있어. 내 연설 잘 들어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가득했지만 저는 이미 그들의 시간이 단 3초밖에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연회장으로 들어서자 수백 명의 하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 협력사 대표들, 회사 임직원들, 그리고 각계 인사들이 모두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대한 취임식. 준호는 연단에 올라섰고 수지는 귀빈석에서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연단에 오르는 준호의 어깨에 힘이 들어간 모습, 빛나는 수진의 드레스. 그 모든 것이 곧 산산조각날 유리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귀빈석에 앉아 미세하게 떨리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핸드백 속 USB를 만지작거리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눈빛에는 일말의 연민도 없이 차가운 복수심만 가득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가 나를 멍청하다고 불렀던 그 대가를 지금부터 치르게 해주마. 준호는 연단에서 마이크를 잡고 허세 가득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조명이 그를 비추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제 이 회사는 제가 이끌어 앞으로 회사를 100년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주신 모든 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기만하며 저를 향해 승리감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수지는 귀빈석에서 박수를 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조명이 꺼지고 장례가 암전되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장난치는 거야? 당장 조명 켜. 담당자 어디 갔어?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고 경악스럽게도 준호와 수진이 호텔 침대에서 미래하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선명한 화질, 생생한 음성. 그들의 나체가 적나라하게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장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게 뭐야? 회장님이 저러시다니. 저 여자가 누구야? 준호는 혈색이 잿빛으로 변하며 연단에서 비틀거렸고 수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어진 화면에는 더욱 충격적인 녹취 파일이 자막과 함께 상세하게 공개되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장내 스피커를 통해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미경이 그 여자 곧 지분 정리하면 완전히 빈털털이 될 거야. 바보같이 아직도 우릴 못 믿고 있어. 크크크. 멍청한 마누라 덕분에 내가 회장 자리에 오르는군. 크아. 50년 동안 등골 빼먹은 보람이 있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서로 귓속말을 했고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격렬하게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협력사 대표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장 꺼. 이건 조작이야. 누가 이런 짓을.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면은 이제 준호의 수십억 대 횡령 증거 자료와 비자금 계좌 내역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사 자금을 빼돌린 거래 내역, 해외 비밀 계좌 정보, 제 명의를 도용한 대출 서류까지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박준호 비자금 조성 내역 총 83억 원. 회사법인 카드 부정 사용 12억 원. 명예 도용 대출 35억 원. 이사회 의장인 최 상무가 경악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당장 회의를 소집해야겠어. 수진의 남편도 얼굴이 새빨개져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혼란에 빠진 장내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곳으로 제가 등장했습니다. 저는 화려하고 기품 있는 한복 차림으로 냉철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장내에 차갑고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말씀드립니다. 방금 보신 영상의 주인공은 제 남편 박준호, 그리고 저의 50년 지기 친구 김수진입니다. 준호는 저를 보자마자 연단에서 뛰어내려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미경아, 이건 오해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저는 그를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와 그를 제지했습니다. 오해라고요? 준호 씨, 당신이 평생 모아온 재산, 제가 5분 전에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제 와서 오해 타령이라니 역겹군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손목시계를 바라보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오후 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3초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들이 공중분해되는 시간이죠. 잘 들으세요. 장내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추고 저의 입을 바라봤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1초, 회장님께 물려받은 당신의 모든 권한과 주식은 이미 철회 불가능한 공익재단에 기부 완료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정정도 끝났습니다. 당신은 회사 자금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이사회 의장 최 상무가 서류를 확인하더니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최 상무 법적 효력 발생 확인했습니다. 박준호 전무의 모든 직위는 지금부로 정지됩니다. 안 돼. 이럴 수가. 내 거야. 다 내 거라고. 2초. 당신이 저지른 수십억 대 횡령 및 배임 혐의 고소장이 오전 9시에 검찰에 접수되었고 이사회는 1시간 전 긴급회의를 통해 당신의 즉시 해임안을 만장일치로 가열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 수사관들이 이 건물로 오고 있습니다. 수진이 귀빈석에서 비명을 지르며 절규했습니다. 안 돼. 내 돈. 내가 회장 부인이 되어야 하는데. 미경아, 이 미친 여자야. 3초. 파멸 완료. 박준호, 당신은 이 회사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김수진,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순간 회장 입구가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들이 입장했습니다. 박준호 씨, 김수진 씨,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기술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진은 절규하며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 미친 여자야. 내가 뭔데. 50년 친구를 이렇게 배신해.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저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배신이라고요? 수진아,
배신은 내가 먼저 했잖아. 50년 친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내가 훔치려던 그 차세대 배터리 기술. 이미 일주일 전에 내가 특허 등록 완료했어. 뭐라고? 이제 내가 한 모든 행위는 기술 탈취와 산업 스파이 혐의로 구속될 죄목이 되었어. 형량은 최소 10년이야. 교도소에서 내 반쪽 준호랑 영원히 함께해. 경찰이 수진과 준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쇠의 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는 끌려가면서도 저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미경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내가 정말 미안해. 저는 그를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그의 절규는 더 이상 저에게 아무런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용서요? 당신이 나를 멍청한 미경이라고 부를 때 당신은 이미 용서받을 자격을 잃었어요. 50년 우정을 짓밟은 대가가 이거예요. 수진도 경찰에게 끌려가며 울부짖었습니다. 미경아, 우리 50년 친구잖아. 제발, 내 인생이 끝나는 거야. 50년 친구. 수진아, 넌 단 한 번도 나를 친구로 본 적이 없잖아. 그냥 이용할 도구였을 뿐이지. 그들이 경찰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광적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저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장내를 둘러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사과드립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여러분을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이 회사의 모든 지분을 공익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 회사는 앞으로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장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곧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연단에서 내려와 당당하게 취임식장을 걸어 나갔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가장 탐내던 그 장소, 그들이 가장 빛나고 싶었던 그 순간에 그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취임식장 밖 햇살이 따사롭게 저를 비췄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인생의 댐을 무너뜨린 자들,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3초 만에 무너뜨려주는 것. 고통받은 50년 우정의 대가.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받아야 할 나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취임식장은 순식간에 파멸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혼란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멍청한 미경이가 아닌 스스로의 삶을 되찾은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이제 저의 삶은 그들이 남긴 파편 위에서 더욱 단단하고 빛나게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사이다 복수가 있기를 바라며 천재 작가의 다음 사연도 기대해 주세요.